네, 자, 그러면 저희 수업은 어제 만들었던 파이썬 11번 파일에서부터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11번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뭐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 메뉴 중에서 런타임 모드 실행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런타임 모드 실행을 해주시면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면 구글 콜앱하고 연결을 하고 연결이 끝나고 나면 작성되어져 있는 셀들을 코드 셀들을 첫 번째 셀부터 마지막 셀까지 차례대로 시작 실행을 해주게 됩니다. 몇 가지 그 용어들과 개념들이 나왔기 때문에 잠깐 정리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라고 하는 거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능. 그래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거를 코드로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 코드를 불러서 호출해서 사용을 하는 것을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를 불러줄 때 함수한테 그 전달해주는 값이 있어요. 함수한테 넘겨주는 값이 있는데 그런 값을 argum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argument. 물론 아규먼트를 갖지 않는 함수도 있어요. 아규먼트 기능 함수가 어떤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한 값이 있으면 아규먼트를 넘겨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능을 수행할 때 특별하게 어떤 값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아규먼트를 넘겨주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규먼트라고 하는 용어와 파라미터라고 하는 용어를 조금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파라미터란 그 아규먼트를 저장하기 위해서 함수를 선언하는 부분에서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에서 선언하는 변수를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만약에 랭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그때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문자열을 함수한테 넘겨줬죠. 그럼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이 문자를 아규먼트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랭이라고 하는 함수가 만들어진 그 코드 블록이 있을 거예요. 그 코드 블록을 보시면 이렇게 OBJ라고 선언되어져 있는 변수가 있어요. 그 OBJ라고 선언되어 있는 변수에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문자열이 저장이 됩니다. 어, 그래서 OBJ를 우리는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파라미터라고 부르고 함수들은 그 함수가 그 기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값을 반환할 수도 있고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값을 반환할 때 그 반환하는 값을 return value, return이 되돌려주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반환하다, 되돌려준다라고 해서 return value라고 얘기를 하고요. 밑에 설명도 있지만 반환값이 있는 함수도 있고 반환값이 없는 함수도 있어요. 반환값이 있는 함수의 대표적인 게 len. len은 문자열의 길이. 다시 얘기하면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문자들의 개수를 리턴을 해주죠. 리턴을 해주기 때문에 변수의 그 리턴 값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는 그 콘솔 창에 화면에 어떤 문자열들을 출력만 해주는 기능이에요. 출력만 하고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함수는 리턴 값이 없는 그런 함수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함수 어, 밑에 좀 볼까요? 파이썬에서 함수를 선언하실 때는요, def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def라고 하는 키워드를 먼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함수가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것인지 함수 이름을 만들어 그 기능을 파악할 수 있게끔 적절한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함수는 이름이 반드시 있어야 나중에 그 이름으로 함수를 불러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변수들을 선언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괄호 안에 선언하는 변수들을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파라미터의 목적이 함수를 불러주는 곳에서 전달하는, 넘겨주는 아규먼트들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아규먼트가 없는 함수들은 파라미터 선언을 생략하시면 되겠죠. 생략하시면 되고. 요 괄호는 생략하시면 안 돼요. 괄호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함수의 그 기능을 코드로 만들어야죠. 코드 블록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블록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콜론을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콜론 써주시고 들여쓰기를 해서 들여쓰기 크기를 일정하게 맞춰줘야 되겠죠. 이 안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몇 가지 간단한 함수들을 만들어 봤죠. 네. 숫자 두 개를 빼서 리턴하는 함수 이렇게 만들어 봤고 어,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요.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첫 번째 아규먼트 1은 순서대로 전달이 됩니다. 순서대로 첫 번째 파라미터 x에 할당이 되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 두 번째 아규먼트 2는 두 번째 파라미터 y에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출한 경우에는 x가 1이 되는 거고요. y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가지고 이런 기능을 수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값을 반환하지 않는 함수를 만들 수도 있고요. 값을 반환하지 않는 함수에서도 리턴 문장을 쓸 수도 있어요. 쓸 수도 있고 리턴 문장 자체를 안 쓸 수도 있어요. 리턴 문장을 안 쓰면 리턴하는 값이 없다는 뜻이니까 값을 반환하지 않는 함수가 되겠죠. 만약 값을 반환하지 않는 함수에서 명시적으로 리턴 문장을 넣을 때는 리턴 값에는 none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 none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파이썬에서 예약이 되어져 있는 예약어이기 때문에 대소문자 구분하셔가지고 써주셔야 돼요. 첫 글자 N은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 요거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실행한 결과 이렇게 봤었죠. 그 다음에 함수가 두 개 이상의 값을 반환할 수도 있어요. 두 개 이상의 값을 반환하도록 만드실 때에는 리턴 문장에서 그 반환하는 값들을 쉼표로 구분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두 개 이상의 값을 반환하는 문장이 되고요. 이런 함수를 호출하실 때에는 리턴 받는, 리턴 받는 값이 두 개죠. 그럼 변수가 두 개가 필요하겠죠. 두 개가 필요하니까 그 리턴 값을 저장할 때 이렇게 변수를 두 개를 선언하시면 됩니다. 물론 변수를 하나만 선언하셔도 돼요. 변수를 하나만 선언하실 때에는 파이썬은 이 리절트에 어떤 값을 그 할당하게 되냐면 이 리턴 값 두 개를 원소로 갖는 튜플을 이 리절트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제 저희가 함수라고 하는 개념, 아규먼트와 파라미터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 함수를 선언하는 그런 것들을 살펴봤었죠. 어, 연습 문제를 그냥 바로 드릴게요. 간단하게 두 개, 세 개? 네, 세 개 정도의 연습 문제를 드릴게요. 텍스트셋,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고요. 연습 문제 1번 해볼까요? 연습 문제 1번. 함수를 선언하시는 연습 문제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드실 건지는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 함수 이름은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함수 이름은 make list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make list. 이 함수가 수행해야 될 기능은요. 스타트보다는 크거나 같고 end보다는 작은 범위의 그 정수, 단수, and, 개를 갖는 리스트를 리턴하는 함수라고 하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에서 그 요렇게 썼는데 요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옆에 요렇게 쓰고 어떤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쓰고 요렇게 쓴 거는요. 이렇게 쓴 거는 x보다는 크거나 같고 y보다는 작다. 요렇게 요런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타트보다는 크거나 같고 end보다는 작은 범위. 그래서 포함하는 부분은 포함할 때에는 대괄호, 그다음에 포함하지 않을 때에는 소괄호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사용을. 앞으로는 그 범위를 나타낼 때 제가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쓸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썼다.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 어떤 범위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런 범위다라고 하니 x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값이 그리고 y보다 작거나 같고 y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쓰는 거고 이런 범위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x, y 이런 범위의 숫자다. 만약에 이렇게 썼다라고 한다면 x보다 크고 그다음에 y보다 작은 범위의 숫자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한쪽에만 대괄호고 다른 쪽에는 소괄호다라고 하면 이런 범위다라고 하면 x보다는 크거나 같고 어떤 숫자가 y보다는 작고 반대로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이런 범위다라고 하면 x보다는 크고 숫자가 y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기호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런 의미로 기호를 사용을 할 거니까 어, 조금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자, 파라미터를 파라미터가 몇 개가 이런 함수를 만드시려면요. 이런 함수를 만드시려면 함수 이름 옆에서 파라미터들을 선언을 해주셔야 돼요. 파라미터 몇 개 필요할 것 같아요. 시작하는 범위 값을 전달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끝나는 값의 범위를 전달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몇 개를 갖는 리스트인지도 전달이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파라미터가 start, end, n이라고 하는 세 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해요. 함수를 만드시려면. 그러면 start는 우리는 정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end도 정수라고 생각하고 만드세요. 그리고 n은 0 또는 양의 정수, 0 또는 양의 정수라고 생각하고 코드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뭐 에러 처리 같은 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함수를 불러주는 곳에서, 함수를 호출하는 곳에서 스타트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점수, 아규먼트를 넘겨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end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도 정수를 넘겨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함수를 만드시면 돼요. 이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문제 정도 더 드릴게요. 두 번째 연습 문제. 연습 문제 2번. 두 번째 연습 문제에서는 함수의 이름은 합계를 계산하다라는 의미로 calculate sum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calculate sum이라고 하고요. 기능은 리스트를 전달받는다고 할게요. 그리고 그 리스트에는 숫자들만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숫자는 정수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어요. 정수, 실수 모두 다 포함하는 겁니다. 숫자들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를 전달받아서 그 리스트의 모든 원소들의 합계를 리턴하는 함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파라미터가 몇 개 있으면 될까요? 파라미터는 리스트 한 개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어, 파라미터의 이름은 어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라고 하고 이 어레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는 리스트가 전달된다. 전달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코드를 만들어 보시고 만들었으면 그 코드가 제대로 실행되는지도 함수를 호출해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습 문제 한번 세 번째 연습 문제는 이번에는 함수 이름은요. 함수 이름은 calculate 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이름에서 대략 어떤 일을 할지 예상이 되시죠? calculate는 계산하다는 뜻이고 mean은 평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을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함수에서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숫자들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의 리스트의 원소 리스트의 값들의 원소라고 할까요? 원소들의 평균을 리턴하시면 돼요. 숫자들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의 모든 원소들의 평균을 리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는 파라미터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파라미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파라미터의 이름은 어레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어레이는 리스트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세 개의 연습 문제를 해보시면 되고요. 난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슨 모듈이 필요해요?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랜덤 모듈을 사용한 적이 없죠. 사용한 적이 없어서 요 연습 문제 1번이라고 하는 그 위쪽에다가 코드셀 하나 추가할게요. 여기다 코드셀에서 import 랜덤 하고서 이 코드셀을 실행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임포트를 한 그 다음부터는 랜덤 모듈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네, 시간 드릴게요. 네, 요번 시간 끝날 때까지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만들어 보시고 하시면서 어려운 거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제가 자리에 가서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첫 번째 문제인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호출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의미였었어요. 뭐 0부터 시작해서 10보다는 작은 5개의 난수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호출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서 그 리절트를 출력을 해보면 숫자들이 임의로 5개가 들어있는 이 범위 안 5개가 들어있는 숫자들이 리턴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만드실 때 이렇게 호출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각각의 파라미터의 죄송해요. 네. 첫 번째 파라미터에 이렇게 시작값, 그 난수의 시작값을 전달을 하고, 두 번째 파라미터에 난수의 종료값을 전달하고, 세 번째 파라미터에 몇 개인지를 전달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코드셀을 만들어 보시면은요. 함수를 만드실 때는 def로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함수 이름은 make list 이렇게 만든다고 했고요. 파라미터가 스타트가 필요할 거고 end가 필요하고 n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콜론.
자, 그리고 어, 문서를 먼저 좀 만들까요? 문서를 만들면 이렇게 문서를 만드실 수 있겠죠? 기능을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그대로 할까요? 스타트부터 엔드는 포함하지 않는다. 범위에 난수 n개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나타낸다. 뭐 이런 정도로 써주시면 되겠죠. 이런 정도로 써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들을 써주시면 되는데, 형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해요. 파람, 스타트,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얘는 난수의 시작, 어, 나- 시작, 시작 범위, 시작 범위. 네, 뭐 이렇게 그래서, 어, 타입도 써주면 좋겠죠. 뭐 정수를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타입을 먼저 쓸까요? 인트다. 그리고 난수의 시작 범위다. 뭐 이런 정도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end도 int로 넘겨줘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 난수의 끝 범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return을 하죠. return. 그래서 return은 무엇을 리턴할 거냐면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네. 이거를 이런 범위의 난수 n개로 만들어진 리스트를 리턴할 거다. 이런 정도로 문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쓰시면 한 줄로도 끝날 것 같고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쓰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뭐 예를 들어서 어레이를 만들 건데, 일단 비어있는 빈 리스트를 만들겠죠. 빈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반복하시면 돼요. 몇 번 반복할 거냐면 n개를 만들 거기 때문에 n번 반복하면 되겠죠. 여기 숫자가 죄송합니다. 요거 파라미터 n에 대한 설명을 안 했군요. 파람 n. 파람 n은 여기서는 음수가 되면 안 되겠죠. 개수기 때문에 난수들의 개수기 때문에 그 음수면 안 돼요. 그래서 0 또는 양의 정수로 전달을 해야 되고, 는 그 리스트의 난수 개수. 또 다른 말로는 리스트의 뭐 크기 이런 정도로 설명을 주면 되겠죠. 몇 번 반복하겠다라고 하는 몇 번 반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파라미터에 아규먼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반복하겠다는 range 함수를 쓰시면 되겠죠. range n번. 그러면 이 range 함수는 0부터 n보다 작은 숫자들을 만들어주죠. 그 range 숫자를 이용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range 숫자를 이용할 건 아니니까 여기에 굳이 변수를 선언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언더스코어 사용되지 않는 변수다라는 그런 의미로 언더스코어만 써주시면 되고요. 이 array에다가 append를 하시면 돼요. 무엇을 append 해주시면 되냐면 랜덤 모듈을 이용해서 rand range 그리고 여기에 start and 이렇게 주시면 되죠. 이 파라미터 스타트 값을 여기다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파라미터 end 값을 여기다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스타트가 0이고 end가 10이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은 범위에 정수 난수가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그 난수를 array에 append 하겠죠. 그래서 요 의미는 n번 반복한다는 의미고 이 의미는 스타트 그리고 end 범위에 난수를 리스트에 추가한다는 뜻이죠.
난수를 난수를 추가하는 작업을 n번 반복하니까 n개로 이루어진 리스트가 될 거예요. 이제 우리는 return만 하시면 되겠죠. return, 뭘 return 하시면 되냐면 array라고 하는 거를 return 하시면 돼요. 여기에 10개가 들어가 있겠죠. 그거를 return 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여기서도요, 여러분들, 요 리턴 문장의 들여쓰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리턴 문장의 들여쓰기는요, 요 라인에 맞아야 돼요. 들여쓰기의 크기가 요 크기 맞아야 됩니다. 만약에 얘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리턴 문장이 들여쓰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복할까요? 안 해요. 일단 폼은 들어올 수 있겠죠. 어레이에 어펜드 하겠죠. 어펜드하고 어레이를 리턴해버려요. 리턴을 함수가 무엇인가를 리턴하게 되면 함수는 끝나는 거예요. 네. 리턴의 의미가 함수를 호출한 곳에 값을 반환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함수를 종료하겠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턴 문장을 만나게 되면 함수는 무조건 끝나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어펜드하고 그 상태에서 바로 리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n개의 원소를 갖는 리스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리턴 문장은 언제 만들어줘야 되냐면 n번 반복이 다 끝난 다음에 10번이면 10번 반복이 전부 끝난 다음에 n개의 원소가 전부 어펜드가 된 이후에 리턴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실행을 해야 되겠죠. 실행을 해야 make list라고 하는 이름의 그 함수가 만들어졌겠죠. 자, 그럼 이거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리턴값 만들고 얘를 저장하고서 그 리턴 값을 출력해 보시면 되겠죠. my list라고 할까요? make list.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보면 이렇게 리스트를 리턴할 거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죠. 그리고 파라미터에는 무엇을 주면 되고 파라미터 int에는 무엇을 주면 되고 파라미터 n에는 무엇을 주면 된다. 이런 설명들이 있죠. 그렇죠? 이런 설명을 보면서 그러면 0부터 10보다 작은 5개로 만들어 봐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프린트 해 보시는 거예요. 실행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실행할 때마다 달라지겠죠. 이렇게. 되셨습니까? 네. 여기 만들어지는 난수들은 이 범위 바깥에 있을 수는 없죠. 그죠? 항상 이 범위 안에 있는 숫자들로 이 개수만큼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되세요? 자, 여기서도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요. 첫 번째 숫자가 여기에 전달이 돼요. 두 번째 아규먼트는 여기에 전달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아규먼트는 여기에 전달이 돼요. 이렇게 차례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차례대로 전달이 되면 이 함수 안에서는 스타트는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타트에는 0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엔드에는 정수 10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n에는 정수 5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코드는 range 5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 있는 코드는 0부터 10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리턴이 됩니다. 만약에 숫자들을 좀 바꾸면 뭐 예를 들어서 0부터 100보다 작은 10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면 리턴되는 리스트가 완전히 달라지죠.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은 숫자 몇 개로 이루어진 10개로 이루어진 리스트가 리턴이 됩니다. 되셨습니까?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십니까? 요렇게 만들어 보기를 원했던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간단하게 한번 좀 바꿔보면, 리스트 컴프레hen션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고, 컨트롤 슬래시. 그러면 전부 주석이 돼버렸죠. 이렇게. 전부 다 주석이 돼버렸고, 한 문장으로 딱 끝낼 수가 있는데, 리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리턴 하겠습니다. 무엇을 리턴할 거예요? 리스트를 리턴할 거죠. 맞아요? 자, 근데 이 리스트에는 뭐가 들어있으면 돼요? 난수가 들어있으면 되죠. random.rand range 하고서 start and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난수가 몇 개 있으면 돼요? 10개 있으면 되죠. for underscore in range. 이게 우리가 리스트 만든 거 아니에요? 만들어진 리스트를 리턴하면 되겠죠. 네, 리스트 컴프레 위쪽에 있는 요 부분을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이용해서 한 줄로 작성을 했고, 리턴에다가 그냥 그 리스트를 그냥 바로 넣어버렸어요. 이렇게 하셔도 똑같은 기능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셀을 다시 한번 실행하고요. 실행하고 밑에 셀을 다시 한번 실행하면 그대로 나와요. 난수들이 잘 만들어져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잘 되시죠? 에러 있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고. 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calculate sum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자. 그리고 이런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죠. 요것도 전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함수를 이런 함수를 calculate sum이라고 하는 이런 그 형식으로 함수를 호출을 할 거고요. 호출할 때 이 안에다가 어떤 숫자들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넘길 거예요. 그러면 이 리절트는 이 세 개의 숫자들의 합, 그러니까 6, 이렇게 리턴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런 기능이 될 수 있도록 calculate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자가 이 문제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함수를 만들 때는 def, 함수 이름은 calculate, 그리고 sum. 그리고 아규먼트로 뭐 줘요? 리스트가 있으면 되죠. 그죠? 그 리스트를 그냥 array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array 이렇게 부르기로 했고, 파라미터는 하나만 선언하면 되겠죠. 하나만 선언하시면 되고, 문서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문서를 만드시면 되고, 숫자를 원소로 갖는 숫자를 리스트로 갖는 원소 리스트가 아니라 원소죠. 죄송합니다. 원소로 갖는 리스트의 모든 원소들의 합계를 리턴할 거다. 그래서 파라미터가 있죠. 문서를 작성하실 때 이렇게 작성하기도 해요. 악을 array 이렇게 작성을 하기도 합니다. 골뱅이 쓰지 않고 argument array 이런 뜻이에요. argument array 이런 뜻으로 숫자들을 원소로 하는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 리턴이라고 할 때는 returns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리스트의 모든 원소들의 합계, 리스트의 모든 원소들 이런 정도로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값을 리턴하기를 원했던 건 아니에요. 물론 뭐 그래버리면 sum이라고 하는 함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함수를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거를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변수를 하나 선언할 겁니다. 뭐 result라고 할까요? 일단 0부터 시작을 하고 값을 꺼내야죠. in 어디에서 array에서 값을 꺼내야 돼요. 여기서는 변수 이름을 명시를 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array에서 꺼낸 값을 저장할 거니까. 그리고 그 저장한 값을 어디에다 더해줄 거냐면 어, result라고 하는 값에다가 저장할 거니까. 네, 이 연산자의 의미는 result 더하기 x를 하고 그 결과를 result에다가 저장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네, 요거를 원소 개수만큼 계속해서 반복하시면 돼요. 반복이 끝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return하는 거는 무엇을 return하면 될까요? 여기서는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 있는 값을 return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 코드는 어제 했었죠. 그냥 이렇게 해서 코드를 실행하시고요. 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함수한테 전달할 리스트가 있어야 되겠죠. 이 함수한테 전달할 리스트는 my list라고 할게요. 함수 만들었죠. make list.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0부터 10, 5.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먼저 my list. 그리고 토탈 이라고 할게요. 토탈은 calculate sum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뭘 주시면 될까요? my 그리고 프린트를 하는데 토탈을 프린트 해보시면 되겠죠. 네, 여기 있는 숫자들은 여러분들의 실행 결과와 제 거의 실행 결과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리스트가 뭘 만들어주니까 난수들을 만들어주니까. 자, 뭐만 확인해 보시면 되냐면 난수가 5개가 있는지 그 난수의 범위는 0부터 10 사이에 있는 숫자들이 맞는지. 자, 그리고 요거를 다 더했을 때 요거를 테스트해 보는 거잖아요. calculate sum. 다 더해보죠. 8 더하기 5 더하기 5, 18에다가 22, 23, 1까지 더하면 23. 맞죠? 그죠? 여기 있는 숫자들 다 더하면 23 맞죠? 잘, 계산을 잘 하는 것 같네요. 파이썬에서 제공되어지는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한번 비슷하게 흉내를 내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네.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 아마 그냥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 return, sum, list, array. 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 줄로 끝내신 분도 계시죠. 파이썬이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규먼트 array 넣어서 계산된 결과를 리턴하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원했던 거는 한번 직접 실제 더하기를 하는 과정을 포문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걸 원했던 겁니다. 되셨나요? 질문.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문제. calculate mean을 하는 거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출할 때 이런 식으로 호출해서 여기다가 리스트를 넘겨요. 그러면 얘가 리턴하는 값은 이 숫자들의 평균. 썸이 23이고 개수가 5개니까 5로 나누면 4.6 그죠? 4.6이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죠? 그런 함수를 만들어 보자 했던 겁니다. 함수 이름은 calculate sum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규먼트가 있어야 되죠. 아규먼트가 있어야 되고 죄송합니다. sum이 아니라 calculate mean으로 만들기로 했죠. mean 그리고 아규먼트
있어야 돼요. 아규먼트가 넘어올 거기 때문에 그 아규먼트를 저장할 수 있는 파라미터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문서 만드는 연습을 좀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문서 만드는 게 좀 귀찮으면 문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회사에 가시면 뭐 여러분들이 뭐 DB 엔지니어를 하든 뭐 아니면 뭐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엔지니어를 하든 코드들을 작성하시게 될 거예요. SQL 코드를 작성하시게 될 거고 뭐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시게 될 거고 그럴 텐데 가능하면 그런 코드들의 주석을 많이 달아주는 주석을 많이 작성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회사에서 주석 같은 것들 되게 많이 중요시해요. 주석이 있으면 그 코드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석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네, 자 일단 첫 번째 줄은 이 문서 주석에서 첫 번째 줄은 이 함수에 대한 설명. 그래서 숫자들의 리스트, 숫자들의 리스트 어레이의 모든 원소들의 한글을 나타납니다. 이렇게 뭐 한두 줄로 전체 기능을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과 리턴 값에 대한 설명을 써주시면 돼요. 어, 뭐 여기에서는 뭐 파이썬이 여러 가지 작성하시는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골뱅이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콜론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규먼트, 어레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얘는 숫자들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 숫자들을 원소로 갖는 이런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리턴하는 값은 평균, 모든 원소들의 평균. 뭐 이런 정도로만 그냥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여기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자, 이 함수를 자 평균을 계산하려면 우선 뭐부터 먼저 계산해야 돼요? 합계를 먼저 계산해야 되죠. 원소들의 합계를 계산해야 되고 그거를 원소의 개수로 나눠주시면 되죠. 맞아요? 자, 합계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코드를 반복하실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코드를 실행을 해서 리스트에 있는 원소들의 합계를 리턴해주는 함수를 우리는 이미 만들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다른 함수 안에서도 그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calculate sum 여기다 어레이를 주는 거죠. 함수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이런 기능이 필요하면 필요한 곳에서는 언제든지 그 함수를 불러서 쓰겠다. 이게 함수를 만드는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함수를 만들 때 다른 함수를 불러서 그 일부를 사용하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함수를 호출해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미리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함수를 호출해도 되는 거고 여기서처럼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함수를 호출해서 기능을 만들어도 되는 거고요. 우리가 먼저 만든 함수를 나중에 만드는 함수에서 호출해서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합계를 계산하는 코드를 다시 만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하면 합계를 계산하죠. 그죠? 네. 합계를 계산했으면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토탈을 뭘로만 나눠주면 돼요.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len 쓰면 돼요. len이라고 하는 함수가 문자열을 넣어주면 문자열의 길이를 주죠. 리스트를 넣어주면 리스트의 원소의 개수를 줘요. 원소의 개수를 나누면 그게 평균이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이거를 리턴하는 게 우리가 할 일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합계를 계산하는 코드가 뭐 그렇게 길진 않지만 그거를 다시 작성할 필요 없이 만들어져 있는 함수가 있으면 그거를 호출하자.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함수 기능을 만들자. 이게 원했던 기능. 자, 그러면 자, 여기서도요. 한번 우리가 만든 거 다 한번 써볼게요. 세 개. 리스트부터 먼저 만들게요. 리스트는 make 리스트. 계산하기 간단하기 위해서 요 정도면 암산도 가능할 테니까 프린트 해볼게요. i 리스트를 프린트 해보고요. 함께 계산해볼까요? 토탈 calculate sum을 하시는 거죠. 여기다가 my 리스트를 넘기시면 돼요. 프린트 여기서는 토탈은 이라고 할까요? 토탈은 이라고 하시고 토탈을 출력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평균.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든 함수가 calculate mean이죠. 여기다가 뭘 넘겨주시면 되냐면 my list 그리고 print 여기서는 평균 이렇게 해서 출력해 주시면 되죠. 네, 맞는지 한번 볼까요? 다섯 개가 만들어졌네요. 범위는 0부터 10 사이에 있는 숫자들이고 3 더하기 7은 10이고요. 6 더하기 5는 11이니까 21이겠네요. 토탈 21. 잘 만들었죠? 21을 5로 나누면 4.2. 계산 잘 됩니다. 그렇죠? 또 한 번 실행하면 여기 리스트가 바뀌겠죠. 24? 이건 24네요. 24를 5로 나누면 4.8. 이거는 10, 18, 9니까 27. 27을 5로 나누면 5.4. 그렇죠. 5.4. 5, 25. 5.4. 잘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 리스트를 만드는 함수, 리스트의 합계를 계산하는 함수, 리스트의 평균을 계산하는 함수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연습 문제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끝나기 전에 연습 문제 하나만 더 하도록 할게요. 연습 문제 4번. 함수 이름은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함수 이름은 find, min, and max. 이 함수가 해야 될 기능은요, 이 함수가 해야 될 기능은 숫자들의 리스트를 전달을 받을 거예요. 어, 숫자들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를 아규먼트로 전달받아서 그 리스트 안에 있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리스트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리턴을 해주시는 거예요. 값 두 개를 리턴하는 함수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거까지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개의 값을 반환하는 함수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를 연습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규먼트에 대한 설명은 안 드릴게요. 아규먼트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규먼트를 전달받기 때문에 파라미터 있어야 되죠. 몇 개 있으면 돼요, 파라미터는.
한 개. 그리고 그거는 리스트라고 가정하고 만드시면 돼요. 리스트라고 가정하고 만드시면 됩니다. 네, 자,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find min and max. 리스트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아서 두 개의 값을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find and 최소값 그리고 최대값 이런 의미로 쓴 거고요.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을 리스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리스트를 전달받겠다라고 해서 파라미터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냥 코드만 작성을 할게요. 직접 최소값과 최대값을 다 찾는 그런 로직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요. 네. 배열의 최소값이라는 의미로 min array라고 할까요? min array. 네. array의 최소값 이런 의미로 썼어요. 최소값이 이 리스트의 몇 번째 원소일지는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일단은 무조건 첫 번째 원소를 최소값이라고 가정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리스트의 첫 번째, 그러니까 인덱스 0번 첫 번째 원소를 최소값이라고 가정하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max array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시는데 왜 여기 R이 안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원소 인덱스 0이라고 하는 첫 번째 원소를 의미를 하죠.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를 마찬가지로 최대값이라고 가정하자.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리스트의 모든 원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검사를 해보는 거죠. 더 작은 값이 있느냐, 더 큰 값이 있느냐, 이거를 검사를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for 리스트에서 원소를 하나씩 꺼내겠다라고 하실 때는 x. x는 리스트에서 꺼낸 변수를 저장할 변수죠. 리스트에서 꺼내는 원소를 저장할 변수죠. 리스트는 이름이 array잖아요. array. 자, if 만약에 이 값이 작다. 뭐보다 작다? min array. 우리가 최소값이라고 생각한 값보다 더 작은 값이 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min array를 x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죠. 이 내용은 리스트의 모든 원소들을 순서대로 반복하면서 하나씩 꺼내서 순서대로 하나씩 꺼내서 반복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고 리스트에서 찾은 값이 최소값보다 작다면 얘가 최소값이라고 생각한 건데 그것보다도 더 작은 값을 찾았다면 이런 뜻이잖아요. 최소값을 뭘로 바꾸자? 최소값을 네, 리스트에서 찾은 값으로 변경하자가 우리가 할 일인 거죠. 최대값을 찾는 로직은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if 배열에서 꺼낸 값이 크다면 뭐보다 크다면 max array보다 크다면 이때에는 뭘 바꿔주시면 되냐면 max array의 값을 x로 바꿔주시면 되죠. 그렇죠?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은 서로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엘리프가 될 필요가 없어요.
이 if문과 이 if문은 별개의 문장입니다. 최소값을 찾는 로직과 최대값을 찾는 로직은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if. 그러니까 위쪽에서는 x가 최소값이냐, 아래쪽에서는 x가 최대값이냐.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문장이에요. 그래서 엘리프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엘리프 하면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리스트에서 찾은 값이 최대값보다 크다면 이런 코드를 작성을 한 거죠. 그러면 뭘 하자? 최대값을 변경하자죠. 최대값을 리스트에서 찾은 값으로 변경하자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스트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반복하게 되면 min 어레이와 max 어레이를 찾게 됐을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리턴하면 되죠. 두 개를 리턴하니까 쉼표로만 구분하시면 돼요. min 순서는 최소값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대값을 이렇게 리턴하시면 되는 거죠. 네, 되셨습니까? 아마 요 코드는 요것도 어제 비슷한 코드 말씀드렸었죠. 물론 한 줄로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지 않으세요? 네. 아마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in, array, 그 다음에 x 그냥 이렇게만 해버리셔도 되죠? min이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list 넘기면 max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list를 넘기면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아주죠. 근데 이거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함수인 거고 이거를 원했던 게 아니라 직접 한번 구현해 보자. 직접 한번 구현해 보자를 원했던 겁니다. 자, 실행하겠습니다. 실행하고 좀 숫자를 좀 크게 많이 해보기 위해서 마이 리스트를 좀 다르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난수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make 리스트. 음수도 넣을까요? 마이너스 10부터 100으로 할까요? 마이너스 100부터 100까지. 그럼 마이너스 100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은 즉 99까지의 숫자 10개만 할게요. 10개로 리스트를 만들고 my 리스트 출력해 보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과 최대값이니까 두 개를 리턴하는 거죠. 값을 두 개를 리턴하는 경우에는 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min 해버리면 또 안 돼요. 함수 이름과 겹치기 때문에 min 여기서는 my list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max my list 이렇게 할까요? 호출하는 거는 find min and max 여기다가 my list를 주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는 거죠. 앞에 출력된 거는 최소값, 그 다음에 뒤에 출력된 거는 최대값. 이게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 만들어진 리스트 볼까요? 여기서 만들어진 리스트를 보시면 이렇게 10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10개의 난수들로 이루어진 리스트가 만들어졌고요. find min and max가 최소값과 최대값을 잘 줬는지를 보면 우리 눈으로 한번 보죠. 작은 거, 음수들 중에서 작은 게 있겠죠. 마이너스 39,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56, 마이너스 53. 마이너스 56이 제일 작죠. 그죠? 네. 최소값. 잘 찾은 것 같네요. 그죠? 잘 찾은 것 같고, 양수 중에 최대값이 있겠죠. 63, 52, 92. 92가 제일 커 보이지 않아요? 92, 33, 26, 4. 92가 제일 크죠. 92. 잘 찾네요. 그쵸? 네. 어때요? 되셨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잘 되시죠? 제가 코드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우리가 직접 원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 찾아보면서 원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검사해 보면서 실제로 더 작은 값이 있는지 더 큰 값이 있는지를 찾아본 거고요. 파이썬에 리스트를 정렬해주는 그런 함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위쪽에 my list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 my list를 출력해 보면 이렇게 랜덤하게 섞여 있으니까 큰 수, 작은 수가 막 섞여 있죠. 함수 중에 sorted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my list를 한번 넘겨볼게요. 이 sorted가 리턴해주는 리스트가 뭐냐면 얘를 정렬을 해요. 정렬을 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줘요. 여기 있는 숫자들은요. 이 아래쪽에 있는 숫자들을 보시면 전부 다 이 위에 있는 리스트에 여기에 있는 리스트의 값들이에요. 근데 원소들의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정렬이 되어 있어요. 제일 작은 값부터 제일 마지막에는 제일 큰 값으로 정렬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 sorted라고 하는 함수는 이쪽에다가 적어드릴까요? sorted 이렇게 하시고 아규먼트로는 리스트를 주시면 돼요. 여기 이터러블이라고 되어 있죠. 이터러블. 네. 반복 가능한 타입을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리스트를 기본값은 오름차순이에요. 물론 오름차순, 내림차순도 변경하실 수는 있으세요. 리스트를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새로운 리스트를 리턴해 줍니다. 그러니까 원본 리스트가 마이 리스트가 바뀌진 않아요. 마이 리스트는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 그대로 놔두고요. 얘를 정렬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서 리턴을 해줍니다. 이거를 왜 알려드렸냐면 정렬을 하고 나면 정렬된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는 최소값. 정렬된 리스트에서 마지막 원소는 최대값이겠죠.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는 뜻이에요. 자, F find min and max 2라고 할게요. 두 번째 함수. 자, 여기도 array. 자, 여기는 변수를 하나 선언할 건데 sorted array라고 할 거고요. sorted 그 다음에 array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숫자들의 리스트가 있다고 치고 숫자들의 리스트를 sorted 함수한테 줘요. 그럼 sorted 함수는 정렬된 녀석을 줍니다. 그죠? 여기서 오셨죠? 그럼 우리가 리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sorted array에서 인덱스 0번이 첫 번째 원소니까 이게 최소값. 그죠? 그 다음에 최대값은 sorted 리스트에서 마지막 원소 어떻게 썼죠? 그렇죠. sorted array죠. sorted array에서 몇 개짜리인지 모르잖아요. 얘가 리스트가 원소가 5개짜리일지 10개짜리일지 100개짜리일지 모르죠. 하지만 마지막 원소의 인덱스는 -1. 그죠? 요거 기억하시나 하고 여쭤보려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도 가능할 겁니다. 자, 실행하시고 마이리스트 새로 만들지 말고요. 여기서 만들어진 마이리스트에서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find min and max 2 하고서 마이리스트 그래서 보시면 -56, 92 이렇게 나왔죠. 그래? 여기서 찾은 거랑 똑같죠. -56, 92 -56, 92 똑같죠. 네. 그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는 인덱스 0번, 리스트에서 마지막 원소는 인덱스 -1번. 요거를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sorted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에러가 있거나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